안녕하세요. 크리스리TV의 크리스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청기누설 시간에는 바로 안장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안장통이란 뭐냐면 우리가 자전거를 타다 보면 회음부나 전립선, 지금 직설적으로 얘기할게요. 불알 밑부분이 무지하게 아픈 겁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그 생식기 쪽 밑부분에 상당한 통증이 옵니다. 그 통증은 앉았을 때 바로 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한 2-30분 라이딩을 하다 보면 그 안장통이 오죠. 안장은 종류가 되게 많아요. 가장 그 안장의 통증을 느끼는 경우는 그 안장의 폭입니다. 폭. 보통 이 안장의 폭을 얘기하는데요. 보통 130에서 150mm 정도의 안장을 많이 사용하죠. 근데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안장을 앉을 때 대부분 여기에 앉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여기에 앉는 분들은 엄청난 후방 경사로 자전거를 타시는 분이시겠고, 보통 안장 이 부분을 가운데 부분을 수평으로 맞춰가지고 주로 자전거를 타십니다. 그래서 이 정도 넓이 앉으려면은 그게 안장 레일의 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앉으시는 분들이 이 좌골 넓이, 좌골이 뭐냐면 이 엉덩이를 보시면 이렇게 엎드려 보시면 여기 뼈가 있어요. 여기 뼈가 있어요. 이게 좌골뼈인데요. 요거 넓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골반이 넓은 분이라도 좌골이 좁을 수가 있고, 내가 골반이 좁은 분이지만 좌골은 또 엄청 넓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역시 골반은 좀 넓다고 생각하는데 좌골이 좀 좁아서 오히려 아무리 좋은 안장도 이렇게 오히려 딱딱하지만 이런 경륜 안장도 제일 얇은 걸 쓰고 있습니다. 경륜 안장도 8번이 제일 얇고 그 다음에 7번, 4번 이런 식으로 이 좌골 넓이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데 저도 되게 얇은 걸 써요. 보시다시피. 보통 안장은 답이 없어요. 일단 내가 앉았을 때, 라이딩을 했을 때, 일단 가장 편한 안장, 쓸림이 없는 안장이 가장 좋은 안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20년이 넘게 도로 같은 경우는, 썰레 이탈리아 플라이트 안장을 쓰고 있는데요. 이상하게 그 푹신한 강도라든지, 이런 좌골 폭, 그리고 안장의 길이, 이런 것들이 정말 저와 맞아 떨어져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 다른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계속 그쪽 메이커들을 계속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안장의 넓이는 좌골에 따라 중요하지만 주로 우리가 앉는 곳이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다 보니까 크게 저는 안장의 그 넓이는 신경을 안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대신 이 각도를 볼 때 안장을 거의 이제 수평으로 맞춰서 이 부분을 수평으로 맞추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수평으로 맞추면 이렇게 항공모함처럼 올라옵니다. 앞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현상이 일어나면 여기 앉았을 때 엄청난 압박이 오겠죠. 이게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제 엄청나게 아플 거 아니에요. 네, 조금만 앞으로 앉으려고 해도 이렇게 올라오니까. 근데 또 약간 내리면은 좀 덜 아파요. 안장코를 약간, 이게 안장코라 그러는데 코를 약간 내리면 좀 덜 아프지만 몸이 자꾸 앞으로 떨어져 내립니다. 미끄럼 탑니다. 이 안장만으로 안장통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바로 유니폼도 잘 고르셔야 됩니다. 유니폼은 어떤 걸 고르시는 게 좋냐? 비싼 유니폼들은 이 패드가 어느 정도 두께가 두껍지 않으면서도 상당히 탄탄한 그런 재질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이태리제 원단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외국의 유명한 아소스라든지 피세이, 라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싸고요. 국내 메이커로 시작하면 NSR 같은 제품들이 상당히 고가의 그걸 자랑하는 이유가 패드를 엄청 좋은 걸 쓰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패드를 타면은 물론 좋은 메이커지만 이게 또 패드가 너무 두꺼워 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제가 얘기했죠. 페달링 1, 2mm로 안장 높이로 인해서 페달링이 완전 바뀐다고. 근데 그 패드의 두께에 따라서 안장 높이가 1cm까지도 바뀌는 패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패드를 쓰면은 그 빕숏만 입고 가는 날은 왠지 더 힘들고 라이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경륜 선수들은 그 예민함을 없애기 위해서 아예 패드가 없는 거를 사용해서 시합을 뛰죠. 웬만하면 내가 주로 입는 메이커의 옷만 입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자꾸 이것저것 이 패드 높이가 내가 가진 유니폼의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도 뭐 특정 메이커의 유니폼 바지를 받아서 입었는데 되게 유명한 메이커, 이태리제 메이커인데요. 거의 안 입었습니다. 몇 달을 한 2벌 받았는데 한 몇 번 안 입었어요. 왜냐면 그것만 입으면 그날 라이딩이나 훈련이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패드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패드는 뭐 MTB를 타거나 가볍게 그냥 타는 날만 입고 하고, 실제 훈련하는 날은 제가 입는 패드만 입는 바지만 입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안장 회사를 뭐 어디 게 좋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안장이 아무래도 그 과학적으로 엄청난 기술을 활용해서 만든 안장이 좋겠죠. 하지만 그 개발비라든지 메이커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저는 안장의 고름에 있어서 일단 무게가 200g을 안 넘는 제품 위주로 좀 많이 구하고요. 왜냐면 자전거 뭐 100g을 줄이는데 100만 원이 들어간다는데 굳이 안장을 막 뭐 300g, 400g짜리 낄 순 없잖아요. 그래서 200g 초반에서 그 이하의 무게의 안장을 주로 선호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허벅지 살이 보시다시피 좀 이렇게 이런 데가 좀 두꺼워요. 이런 안쪽 근육이 좀 두꺼워서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뭉툭한 제품들을 좋아해요. 이게 이제 넓적한 제품들이 있어요. 여기가 좀 넓적하고 얇은 제품들이 있는데 그걸 쓰면 대반 여기가 쓸려가지고 좀 아프더라고요. 오랜 시간 라이딩을 하면은. 그리고 또 많이 쓰는 제품들은 이제 피지 말고 피직 안장, 뭐 그거 상당히 많이 쓰죠. 그것도 앉아봤는데 제 엉덩이에 잘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 가운데 이제 전립선을 뚫어주는 구멍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패드를 좀 좋은 거 쓰면은 그것도 이제 좀 맞는 것 같고요. 또 아까 말했듯이 저는 썰레 이탈리아 안장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잘 모르는 메이커인데 이제 에르곤 안장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편하다는 분들이 많고, 제가 우연찮게 옛날에 턴 버즈라는 제품을 좀 타본 적이 있는데, 와, 이렇게 패드도 안 입고 탔는데 이렇게 편해도 되나 할 정도로 정말 좋은 안장이었어요. 그래서 에르곤에서 나오는 안장들도 이 안장통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제품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뭐 프롤로그 안장 뭐 그런데 안장도 상당히 괜찮았던 기억이 있고요. 아무튼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근데 대부분 스페셜라이즈드 안장의 좀 간지가 이제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에스웍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해서 아마 그 파워 안장이라든지 시마노, 스텔스 뭐 이런 안장들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안장이실 겁니다. 많이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진짜 또 엉덩이 안 아픈 안장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SMP인가 그 안장이 있어요. 막 이렇게 마개 핥으면 코처럼 생긴 안장이 있는데 그것도 진짜 엉덩이가 안 아프고 좋은데, 저는 그 안장을 좀 안 쓴 이유는 포지션을 이렇게 움직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푹 파여있기 때문에 콕 파여있는 부분만 앉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근데 이 푹신한 감이라든지 이 넓이라든지 이게 상당히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안장통 예방하는 방법은 이제 라이딩의 그 성향으로 인해서 엉덩이가 아픈 경우도 있어요. 꼭 한 가지 자세만 고집을 하다 보면 그 안 아플 수가 없죠.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얼굴에다가 계속 이 주먹으로 꽉 이게 뼈를 계속 이렇게 대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1시간만 대고 있으면 이게 얼굴 팅팅 붓습니다. 이 멍들어요.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어우 꽉 세게 살짝만 안 눌러도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여기 5분, 여기 5분,
여기 5분 요 정도는 해줄 수도 있잖아요. 마사지 하듯이. 그것처럼 여기도 한 곳만 집중하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 라이딩을 출발한다 그러면 한 5분 정도는 이제 비벼주고 한 10분 단위로 내가 엉덩이 댄싱을 해주는 시간을 만드시든지 10분에 한 번씩 댄싱을 가볍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전방 경사로 자전거를 타시는 분이면 그때만큼은 한 1분 정도는 후방 경사를 가져가서 좀 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전방 경사를 가져가서 이렇게 타시다가 이제 한 10분이 지나면 후방 경사로 약간 좀 더 페달링을 해주시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이게 꼭 전립선에 느낌이 강하게 왔다 싶었을 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시간을 정하거나 아니면 거리를 정해서 내가 5km마다 한 번씩 댄싱, 아니면 5km마다 한 번씩 후방 경사, 아니면 후방 경사로 타시는 분은 전방 경사 이렇게 바꿔가면서 타주시면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남자분들하고 다르게 남자분들은 그냥 아무데나 타면 되지만 여성분들은 남성분들과 다르게 그런 모양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가운데로 딱 앉기가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뭐 오른쪽 몇 킬로 왼쪽 몇 킬로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 그것까지는 너무 깊게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는 시합을 하다가도 탁 출발해서 엉덩이 들고 팍 앉는데 그 물건이 조금 남다르다 보니까 그거를 깔고 앉고 시합을 한 적도 있어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정말 그때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너무 고통스러움을 참고 잘 회복해서 그때 시합 성적도 잘 결승선에 골인했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괴로운 시간이 아니었을지 몰라요. 그 고통이 없어지는 데까지는. 격투기 선수들이 이제 로우 블로라 그러잖아요. 잘못 맞았을 때 그 고통을 참고 시합을 임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주위에 원래 강자는 강자,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고 제 주위에 있는 선수들, 저랑 친한 선수들이 대부분이 물건이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분들 중에서도 저를 좀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륜 선수로 치자면 550명 정도가 있는데 아마 자전거 실력으로 안 하고 그런 쪽으로 실력으로 했다면 제가 아마 SS급을 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감히 얘기를 해봅니다. 아무래도 살을 좀 빼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안장 패드도 더 두꺼워야 될 것이고 안장도 더 푹신한 걸 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살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또 얇은 걸 쓰셔야 되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상체가 무거우니까 더 많은 무게 하중을 받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더 아프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살을 많이 빼시고 마르신 분들이 안장통을 덜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뭐 그 다이어트를 하려고 우리가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많은데 너무 기죽는 소리 하기 그렇고, 저는 솔직히 훈련할 때 제 옆에서 막 피오줌을 흘리는 동료들도 봤어요. 왜냐면 아픈 거를 너무나도 참고 타다 보면 진짜 뭐 엄청나게 빨리 달리는데, 그 몇 시간 동안 달리는데 그 상황에서 중간에 포기할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다 보니까 이 친구가 자세를 바꾸거나 이렇게 편하게 뭐 댄싱하고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이러면서 몇 시간을 탔는데 그 생활이 이제 몇 개월간 지속되다 보니까 정말 요도에서 피오줌을 흘리더라고요. 그런 상황도 봤고. 하지만 저는 좀 강한, 이렇게 신체적으로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 있고, 저는 그나마 좀 고통이 조금 무디고 좀 잘 강한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런 경험은 없었어요. 그래서 아파도 잘 참고 타는 스타일이었고요. 근데 이게 안장통이 정신력이 좀 많이 차지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막 100km를 탄다 가정했을 때 한 5, 60, 70km에서 아프면 정말 괴롭습니다. 근데 뭐 한 마지막 10km 남았다, 뭐 5km 남았다, 그러면 언제 아팠냐는 듯이 막 멋지게 페달링을 하고 있어요. 예. 그 고통의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걸 안 뒤로는 이 호르몬 아드레날린이 인해서 이게 고통을 또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신력이에요. 그러니까 뭐 물론 안장이 잘 안 맞고 뭐 자세라든지 이런 게 피팅이 잘못돼서 아픈 경우도 있지만 정신력입니다. 내가 지금 그 안장통을 참으면 누가 나한테 100만원을 준다, 1000만원을 준다, 차를 사준다, 뭐 아파트를 준다, 그러면 10시간 못 참으시겠습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아픔을 참으면서까지 운동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선수들은 아무리 아프고 피오줌을 싸도 하는 이유가 내가 이걸 생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 아픔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고, 좀 동호인분들이나 매니아분들은 건강하고 저 즐거운 자전거 생활을 하고 싶은데 자꾸 안장통으로 아프고 짜증이 나니까 나한테 맞는 안장을 좀 권해달라고 그러고 찾게 되는 거죠. 하지만 100% 안 아픈 안장은 없다는 겁니다. 나한테 어느 정도 덜 아프게 해줄 수 있는 안장은 있지만 안 아픈 안장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일리가 쌓이고 좀 살이 빠지시고 하면은 좀 덜 아파지실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안장은 끝까지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라이딩을 할 때 뭐 동호회를 나가시든지 아니면 친구분 자전거가 있으면 한 번 정도씩은 이제 앉아보시고 나한테 맞는 안장인지 어느 정도 뭐 앉아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앉아보고 타보다 보면 지금 내가 가진 안장보다 더 나한테 맞는 안장이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게 꼭 좋은 메이커 아니면 뭐 중국산 메이커 뭐 짝퉁일지라도 나한테는 진짜 좋은 안장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잘 찾아보시고 막 타보시고 이것저것 다 앉아보시고 결국은 나한테 맞는 좋은 안장을 찾으셔서 건강하고 비뇨기과 자주 가지 않는 그런 라이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리 TV의 청기누설 안장통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